대선에서 또 지고 나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이 방탄에 아주 그 나쁜 선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포장지로 포장을 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20일 정도 남긴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데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처음엔 뭐 면담도 거절하더니 면담을 했는데 말이 애매합니다. 이 보면은 이 검찰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된다. 도대체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지 아주 애매하게 이럴 데 없는 화법을 썼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겁니까? 반대한다는 겁니까? 저는 검수완박을 찬성할 거로 봐요. 아, 찬성할 거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야당에서 지금 저희 당이죠. 저희 당에서 사실 이러한 아주 나쁜 법, 네. 국가의 기둥을 허물고 있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쎄 말이에요. 어제 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보면은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로 해서 검찰엔 요 정도의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이 정도를 주고 해서 두 개의 역할을 나누자. 이게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뭉개는 거 아니에요. 뭉개서 싹 뺏어서 다 여기다 준다는 건데 이건 자기 생각하고도 틀리고 공약도 위배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를 감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영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국민의 편익이나 그렇죠.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작동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게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포장지로 포장을 한 네.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20일 정도 남긴 물러가는 정권이 개혁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밖에 안 하죠. 자기 이익밖에 안 챙기는. 예. 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오늘 뭐 법원 행정처도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다 얘기하면서 13개의 반대 조항을 얘기했고 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대한변협 같은 경우 위헌이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헌법상에 수사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 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청구권. 검사한테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헌법상 헌법기관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럼 헌법은 수사에 관해서 검사한테 우선적인 권한을 주려는 정신으로 취지로 이해되는데 경찰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굳이 이거를 뺏어서 검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민주당의 이제 조응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얘기했죠. 참 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권 세력에 있으면서도 네. 옳은 소리를 늘 하셨었고 네. 이번에 어제도 이제 이렇게 친전을 다 보내셔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네. 헌법에 대한 네.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옳은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네. 이 필터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라고 그랬거든요. 의총에서 만장일치. 아니, 만장일치가 되는데 왜 의원이 나와가지고 반대라고 저 반대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의총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그죠. 이건 그냥 뭉갠 거죠. 의총에서 말 못하게 대충 하고 끝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많은 의원님들이 네.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아, 네. 그런데 저희 당도 옛날에 야당할 때 네. 늘 강경파의 목소리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야당이 됐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이긴 한데 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정말 차분하게 지도부가 네. 성찰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야지 네. 꽤 많은 뭐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라는 것을 당론이라 그러면서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서 만장일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반대하는 헌법 위반이라고는 의원이 나오니 네. 당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하겠다니까 이거를 무산시켜야 되는데 정의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지금 회기 쪼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회기를 쪼개서라도 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어요. 공수처 때, 검경수사권 조정 때 그렇습니다. 회기를 2, 3일도 쪼개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나만 하게 참 그때도 정말 우스운 일이었는데 이거 또 하겠다는데 이러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현실적 측면에서 네. 의석수가 적은 당의 네. 한계지요. 없습니다. 네. 예, 먼저도 다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맞는 것은 유일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국민들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정치는 가다가 안 되면 국민을 상대로 국민들한테 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 판단을 국민이 불같이 일어나시면 네. 제일 무서운 게 여론이기 때문에 네. 그건 못하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박병석 국회의장이신데 이 국회의장이 과연 회계 쪼개기라는 이런 또 편법, 정말 계약법을 처리하는 이거를 도와줄 거냐? 근데 또 공교롭게 해외 순방을 가신다네요. 그러면 본인은 모른 척하며 또 국회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겨갖고 책임은 떠넘기고 가버리는 수를 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사에 저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오점을 남기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이런 걸 손에 피 묻히지는 않을 거다. 예. 그 작년도에 그 언론 그 재갈법 같은 경우 네. 할 때도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미루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일선에 와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정치의 일선에. 네. 한복판에 국회 중심에 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그렇죠. 있고 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충청도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믿을 만하신 분이시고 항상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오셨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비겁하게 피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건 사실 문재인 정권 비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검수안박을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원전을 비롯해서 뭐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니까 야 수사권 완전히 뺏겼다. 건수안박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밀려났잖아요. 그 사태의 변을 남기시고 그러니까 검수안박을 하지 마라 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으면 진정성이 있다면 나가든 있든 이 법을 그때 통과시켰으면 또 모르겠어요. 나오니까 가만히 뒀다가 이제 대선에서 또 지고 나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덮으려고 하는 이 방탄에 아주 그 나쁜 선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참여연대에서부터 자당의 의원들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 강성 지지층을 빼고는 이거를 국가의 기둥이 허물어지는 거고 또 원칙이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허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오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받을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의 정책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데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찬성해 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결국 자기 비리를 자기가 방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이거를 분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다 해서 네.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영장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청구를 하지요? 그냥 경찰이 신청하면 그대로 헛개비처럼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꼭두각시 그냥. 또 경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드루킹 사건이 있었을 때 지나다니고 할 때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같은 거 하나도 하나도 압수수색 안 안 보고.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도 그냥 놔두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간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맞지 그렇죠.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법 체계는 정말 국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야지 아주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하는데 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의 일부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런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그 안에서 개혁을 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지. 맞아요. 네. 지금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검찰 그냥 없애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그냥. 없애버리는 예. 거죠. 네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이 민주당이 좀 입법 폭주, 그다음에 그 숫자를 이용한 그 밀어붙이기 이런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 거꾸로 이렇게 이제 검수한박 문제, 그다음에 청문회 문제 이런 걸로 싸움판이 국회가 되다 보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결국 그냥 싸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서 협치는 물 건너가서 국정 운영이 하기 정말 힘들어지는 법 하나 통과시키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이건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험난하지요. 네.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은 네.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보고 가야 되고요. 저희 당선자께서도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 야당이 될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폭주하고 발목 잡기로 나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국정을 좀 제대로 빨리 해서 우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저러냐? 라고 뭔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네. 5년 동안 야당을 해봤잖아요. 네. 그때 하면서 저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네. 권력을 못 잡겠구나. 전 그때 정말 절망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들어와 가지고 지방선거도 졌고 네. 또 탄핵 받으면서 대통령도 졌고 네. 총선에서 저 지방선거 졌잖아요. 그렇죠. 계속 쳤죠, 뭐. 그리고 총선에서도 또 졌지 않습니까? 4연패.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네. 그때 정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 큰 덩어리로 네. 아직 다 살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0.73이라고는 이 아쉬움 때문에 인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야당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일어날 때는 네. 정말 그 아주 극한적인 저 바닥까지 가지를 않으면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제가 5년간 경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지금 민주당이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고 하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겪었던 그 사이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반성할 만큼 반성하고 네. 훈련시킬 만큼 훈련을 시키고 네. 바닥을 구경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었을 때 동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기회를 그래 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근데 이제는 견제를 위해서 네. 또 국가를 위해서 야당도 키워야지 이 동정의 마음과 네. 또 국민들께서 야당을 키워야 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구나 느끼도록 할 때가 야당이 소생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저희 당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셨었고요. 네네. 또 2년 동안 치열하게 중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하셨던 네. 그 결과들이 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역전된 거죠.